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둘둘둘의 날입니다. 네, 일요일 종목진단이고요. 이제 증권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증권주 말고 이제는 이걸 사야 된다. 뭘? 보험주. 사실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매매하기가 좀 취약한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면 보험주의 가장 큰 장점은 방어적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당이거든요. 고배당주로 포함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는 배당도 잘 안 주는 모습들의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금리가 인하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주들의 특성상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 요소가 됐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뭐 밸류업 정책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3차 개정안이죠. 이런 거 자사주 소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배당을 많이 올려줘라 뭐 주주환원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수혜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 또 저평가 구간에 있는 보험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자. 네, 그런 것도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보험주들이, 이후에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화재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많이 올랐었고 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뛰어 올라간 거는 이제 그때 만기일이었죠. 12월 만기일 달. 네,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된 거고요.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된 건데 자,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유볼이 상당히 많죠. 57,000%. 이 유볼이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철퇴가 좀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는, 금융회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이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원래 높은 거고요. PBR 1.6. 그 다음에 펀은 15배.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순이익은 조금 줄었어요. 네. 지난해 2025년도 순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져요. 2025년도에 대체적으로 배당,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배당 안 주는 기업들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되긴 하는데,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매수 포인트는 기관이 샀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들 매도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지금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3배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2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0만원까지 다다랐잖아요. 물론 추세가 아주 일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나빠 보이지 않는데, 특정한 기간대에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단 말이에요. 네, 특정한 기간대 1년에 한 번 연초에 뭐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한 번씩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언더슈팅이 없이 그냥 위로 치솟아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인데 보통 이제 언더슈팅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데 요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당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추세와는 좀 다르게 약간 오버슈팅 된 구간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좀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매수 국면 들어가니까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은요, 주가가 상승할 때 지지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직전 고점 라인 때 정도로 많이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은 이제 50한 2만원, 53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려오게 됐을 때 제법 변동성이 좀 크죠. 한 15%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빠져도 문제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매수는 지금 따라가긴 좀 어렵겠죠? 네,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보험주들은 딱히 매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네, 보험주에 대한 매력은 딱히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을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배당 성향이 그렇게까지 배당성이 높다 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낮으면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 요소는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는데 일단 55만 원 위쪽이라면 네,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면 안 팔 것 같아요. 네,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또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네, 내려오더라도 뭐 보유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짱짱하게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르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직은 네,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해상을 한번 볼까요? 아, 현대해상 우리가 많이 해먹은 종목이긴 한데 그때 팔아먹고 나서 주가 많이 떨어졌어. 24년도에 팔아먹고 나서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게 21년도 그때부터 이제 보험주 처음에 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금리 올라가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많이 사서 이걸로 진짜 꿀 많이 빨았죠. 그다음에 팔고 나서 주가 폭락을 했는데 다시 안 샀어요. 왜냐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안 샀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형태로 이제 추세를 바꾸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당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과하게 올라간 국면이 있어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지선이 아래쪽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한 3만 3천 원, 3만 4천 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지 포인트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매물 지지는 3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3만 3천 원까지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보통 3만 5천 원 5일선 또는 이제 몸통이 크니까 절반 정도 3만 7천 원 이렇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번에 뭐 급락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유지를 한다고 하셔도 되긴 되는데 자, 보험주도 아까도 봤었지만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좋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수급이 빠지는 거지? 얘네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보험주들의 급등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나 배당 받을 만큼 수익이 나왔으니까 팔고 나갈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뭐 보험주는 저는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매력은 못 느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의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5,000원 정도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35,000원 위쪽에서 보유한다. 그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매도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한 박스를 넘어선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격이 크면 아래로 훅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심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지선이 깨지면 아래쪽에 형성된 박스권 지지를 확인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화생명을 보도록 합니다. 이건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 상한가 들어간 건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네. 아, 요것도 추세는 굉장히 좋았었군요. 네. 보험주들이 연초부터 꾸물꾸물하니 움직이려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평가 맞죠? 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채 비율 많은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자, PBR 0.4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대 요소가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강하게 들어갔고요. 외국인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기관들이 이번엔 팔았네요. 네, 그런 모습이 있고 일단 추세가 쫑쫑쫑 올라가다가 확 뛰어올랐고 네,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 패턴이라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 더 올라간다 그래도 이쪽부터 매물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7,000원대에서 막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만 네, 몸통이 크죠. 대신에 아래쪽에 이격도 크다. 조정이 조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죠.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옆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만나게 되죠. 요거는 네, 매도할 이유는 지금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매도 관점은 아니고요. 이평선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늘어지는 거 싫다. 그러면은 차익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뭐 괜찮아. 나는 그냥 어차피 수익이고 홀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매도하실 이유가 없겠죠? 네, 그냥 홀딩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지선을 본다면 한 5,200원 정도 형성될 것 같으니까 원래는 뭐 그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정도 지지선 보세요. 그냥 보시고 뭐 특별하게 매도하실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만 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매수는 네. 어차피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양생명 볼게요. 요것도 15%. 보험주들이 연초에 대부분 준비들을 많이 했었군요. 많이 올라간 삼성화재 같은 것도 있지만 중소형 보험주들이 많이 준비를 좀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퍼 7배, PBR 1배.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서 매물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9,000원 정도에서 차익 매도가 나와서 꼬리를 달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금 더 내려갑니다. 8,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우리금융그룹으로의 편입. 네, 요 M&A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서 본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시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차익 매도가 9,000원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이슈가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시너지를 발생시키면서 한 몇 년간 올라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뭐 아주캐피탈 이런 것들도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올라갔었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그냥 네, 홀딩 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7,500원 정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계속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약간의 M&A 이슈도 좀 있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요소에다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충분한 네, 그런 반등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가 좀 오히려 떨어지면 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아래쪽 지지선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8,000원 위쪽에서 놀고 있으면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고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기에는 9,000원 정도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거래량이 좀 터졌죠. 자, 물론 매수 거래가 들어와서 크게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것과 윗꼬리가 그대로 일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네, 물량 압박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상승을 전환시키는데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데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만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롯데손해보험 볼게요. 롯데손해 이것도 상한가를 가버렸군요. 요거는 이제 좀, 네, 리스킹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지금 급등하기 전까지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매수 의견을 보긴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죠. 매각 이슈.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경영 계획서라고 하나? 경영 개선 계획서. 이쪽에다가 이제 불승인 통보를 내렸단 말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그래서 신용등급이 좀 떨어졌어요. 요즘에 이제 발행한 이제 채권, 회사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채권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인기가 없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뭐 있는 거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막 그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애매하죠. 네. 근데 뭐 일단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변수 요소는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차익 매도가 바로 나오죠. 주가 올라가니까. 네, 차익 매도 바로 나오고, 뭐 매물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이제 더 올라가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한 2,700원? 800원? 네. 2,700~800원 좀 될 것 같은데 2,800원이네요. 고정 라인대가 이제 제법 두꺼운 매물대 형성될 거고요. 3,000원까지 그냥 바로 안착해 버린다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죠. 왜냐면 그때부터 또 매물대가 나오거든요. 그 자리 넘어가면 네, 한 4,000원, 5,000원 너무 많이 올라가야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서 가는 동안에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라인에서 그렇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RSI 지표가 많이 치솟았고요. 주가가 조금 빠질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몸통 절반 무조건 자르시면 됩니다. 2250원 위쪽이라면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네, 2250원 위쪽이면 좀 더 지켜보고, 나는 못 보겠다 그런 분들은 주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매도를 바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보유할 수 있고요. 떨어지게 되면 나는 단기 조정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 의견, 네, 아니면은 225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면서 살펴보자. 매수는 네, 딱히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네, 흐름 자체가 그렇게까지 권장해 드릴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 뭐 아주 저평가가 돼 가지고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네, 그다지인 것 같아요. 상한가가 나오긴 해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다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흥국화재 한번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 흥국화재. 역시 이것도 상한가입니까? 네, 가만 보니까 이제 보험주도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급속도로 커졌네요. 요것도 매물대 물린 것들 털어먹은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전에 샀기 때문에 수익을 반납해가지고 마이너스 나오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팔아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요것도 전략은 비슷하겠네요. 네, 이건 저평가예요. 퍼 5배, PBR 0.43배.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이나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인 요소의 기대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추이 자체는 썩 좋지 않은 편이고요. 네, 우상 추세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매물대에서 이 외국인 매도 나온 거,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내일 주가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것도 그냥 매도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나는 꼴보기 싫다. 네, 변동성 나오는 거 꼴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마이너스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매도, 플러스면 보유, 마이너스면 매도.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조금만 버텨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몸통 절반 잘라가지고 5,1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요거는 떨어져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 의견이 오히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1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험주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증권주 다음으로 보험주가 오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슈화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포인트는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시장을 주도할 만큼 또는 이제 증권주만큼 오랫동안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되고요.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수익성에 대한 문제. 배당금을 올려준다라고 하지만 그 배당금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수익이 안 나오면 배당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주도 관심 가지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단기적 상승 이후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